안녕하세요. 아트TV 명인문시를 찾아서 진행을 맡은 박용혜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시인님은 메마른 가슴에 사랑의 불을 피워 영혼을 약속한 시인의 이야기, 그리움에 물든 산책길 저자이신 박근철 시인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 여수에서 온 박근철 시인이라고 합니다. 아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시인님 먼저 인사를 해주셨네요. 네. 아, 지금 주위를 네. 보면 매미 네. 소리가 참 크게 들리죠. 여름은 여름인가 봅니다. 아트TV를 찍고 네. 있어서 그러는지 매미도 네. 참 한껏 거기다가 음향을 넣어준다는 생각에 더 기분이 좋습니다. 특별히 박근철 시인님께서 오셔서 아마 매미들이 더 환영해주지 않나 싶어요. 아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섬에도 이런 매미는 오는데 오늘 여기서 듣는 매미 소리는 더 정답고 네. 아주 반갑게 들립니다. 아, 시인님께서 전남 여수에서 사신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저기 아트TV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시인님이 이제 살고 계신 데와 좀 거기의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남 여수에서 살고 있고 조금만 더 들어가는 섬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섬 이름은 개도라고 하는 곳인데요. 섬에는 개도라고 하는 곳은 천재봉과 봉화산이 있고 또는 그 밑에 마을 전설이 마녀목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 마녀목이라는 전설이요? 예. 네. 마녀목은 조선 숙종 왕 때 섬 전체가 그 말을 키우는 목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알지 못하는 어떤 전염병이 발생을 해서 나라에서 수의사를 급파를 했는데 네. 그 수의사가 들어오면서 14살 그 봉녀라는 딸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네. 이 봉녀가 말을 보고 전박이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아주 애정을 갖고 돌보고 이렇게 사랑을 했었는데 네. 어느 날 그 말이 앞발목이 부러졌어요. 아. 그냥 말로 본다면 앞발목이 부러졌으면 사실 죽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죽여서 버려야 되고 그러면은 그 관리인들이 문책을 받으니까 네. 죽여야 되고 죽여서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이 봉녀가 열흘만 나에게 저 말을 맡겨서 기회를 주라. 네. 열흘 후에도 아무런 낫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진짜 죽여서 버려도 된다. 열흘만 나에게 시간을 다오해서 시간을 받아가지고 열흘 동안 정성껏 치료를 하게 되죠. 네. 치료를 하고 또 이제는 다 나왔는데 다 나와서 말이 크고 성장을 하고 이제 나라에서 이 군마가 필요해서 군마를 착출하는 이렇게 뽑는 시기가 왔는데 하필이면은 이 봉녀가 키웠던 애마 전박이 말이 뽑혀갖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육지로 나가서 먼 곳으로 아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이제 봉녀도 시름시름 아프고 그냥 음식을 안 먹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봉녀도 마지막으로 내가 죽기 전에 바구간에 가서 그 전박이 말이 있었던 곳을 한번 보고 죽으리라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 말이 육지에서 산을 넘고 피투성이 된 몸으로 바다를 건너서 마지막으로 그 주인을 보기 위해서 마구간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네. 둘이 보듬고 같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마을 분들이 그것을 기르기 위해서 묻고 그 위에 느티나무 새구를 심죠. 네. 그래서 그게 이름이 마녀목이라는 전설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유, 참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네요. 그러면서도 감동을 주는데 전박이와 봉녀의 사랑 이야기네요. 그렇죠? 예, 말과 사람의 사랑 이야기. 예. 아름다운 전설을 갖고 있는 마을에서 살고 계시는데요. 예. 시인님께서는 그럼 이게 개도 마을이라고 하셨나요? 그죠? 예. 개도 섬에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섬에서 마을 분들을 섬기고 있는 이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장님이세요? 저희 마을에 오면은 네. 방송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방송 담당은 이장님이 하시니까, 그쵸? 예, 예. 근데, 시골에서 이렇게 또 육지와 또 섬의 또 다른 이장님의 역할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쵸? 그러죠. 아무래도 그 섬이라는 그 특성상, 네. 행정의 직접적인 서비스가 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마을 이장들이 다 감당을 하고, 또 그렇게 감당함으로써 육지의 이장님들보다는 더 네. 근면되고 성실되게 해야 네. 또 되고, 또 많은 부분들도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느 부분도 네. 맡은 사람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려운 것처럼 이장님들도 아마 그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럼 혹시 오늘 이렇게 아티TV 명인명실에 찾아서 촬영을 하러 오셨잖아요. 예. 혹시 마을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오셨나요? 아니요, 다는 하지 않았고, 네. 몇몇 분들한테 옷을 입고 차를 타고 나가니까 어디 가냐. 네, 그래서 네. 이런 일이 있어서 아트TV 대한문인협회에서 네. 하는 명인명실을 찾아서 아트TV에 이렇게 방송을 네. 하려고 나간다 하니까 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또 이장님이시니까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다 이제 촬영을 한 다음에 예. 방송이 나갈 때쯤에 또 이렇게 거기 노이 경로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거기서 또 방송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 마을 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쑥스러우신가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따라주고 믿고 따라줘서 이렇게 제가 마을에서 이장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 마을 분들이 잘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이미지를 얻고 칭찬을 받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을이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으니까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마을이 발전되고 또 마을이 좋은 계획들로 이루어갈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인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방송에서 이렇게 마을 방송할 때 들려지는 그 목소리가 생각도 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매미 소리만큼 아름답습니다. 아, 네. 자화자찬하시는 것이니까. 네, 마을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시골에는 젊은 분들이 계시지 않는데 그래도 시인님 연배가 되시면 젊은 층에 속하지 않나요? 제가 우리 섬에서는 아마 한 20번 안에 들지 않을까요? 젊은 사람으로서. 많이 젊은 사람들이 없죠. 아마 어느 지역이고 농어촌은 대부분 다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예전에는 그 많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울고 제잘거리던 그런 소리들이 지금 아마 한 영화의 네. 한 장면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골이 고향인 모든 사람들은 아마 그때를 그리워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도 막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언제나 우리 지역에 우리 마을에 다시 애들 소리가 울려 퍼질까 이런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제 맡고 계시는 일이 있으시니까 이장님으로서 또 우리 계도의 그 마을을 알리기 위해서 또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에는 전라남도에서 하는 마을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섬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수산물, 농수산물 자원을 통해서 건조 가공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여수시에서 하는 휴양마을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아마 방문한 그 도시민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휴양마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휴양마을로서 그럼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이렇게 계획하신 것들이 있나요? 뭐 구체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마 이 관광객들이나 도시민들이 이렇게 방문할 때
저희 마을에서 이제 그 쾌적한 환경이나 휴식 네. 공간이나 체험 공간을 통해서 네. 그분들이 마음껏 편하게 쉬고 가고 네, 즐기고 네. 가고 체험하고 가고 이런 것을 제공함으로써 마을이 발전하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휴양마을을 계획을 걷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시인님 지금 보면 여기 굉장히 넓은 잔디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인님이 살고 계신 데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찾기가 힘들죠? 그죠. 이렇게 큰 잔디밭 수목원은 찾기가 힘들죠. 네. 아무리 경관이 좋아도 네. 이렇게 넓은 공간 맛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휴양마을을 이렇게 관광 사업으로 만드는 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면은 이게 올 여름에 또 이렇게 사람들이 여행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준다면 어느 곳이 있을까요? 우리 마을 안에서 네. 여행을 소개한다면은 지금 그 비렁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비릉길이요? 비렁길. 아, 비렁길이요? 예, 제주도 올레길처럼 네네. 섬 주변을 도는 그 산책로처럼 오솔길. 네. 예,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아마 비렁길이 만들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비렁길을 탐방하려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비렁길이 지금 주변 섬들에 덜어 있는데 네. 이 비렁길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나 또한 공무원들이나 외지인들이 왔다 가면은 네. 다른 마을의 섬에 있는 비렁길보다 월등히 좋다. 아. 참 만들어지면 네. 진짜 대박 나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진짜 네. 대박의 꿈을 갖고 네.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또 그럼으로써 젊은 사람들도 또 혹시나 더 들어오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아, 시인님께서 바라고 계획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예. 정말 잘 돼서 거기 지금 개도라고 하셨죠? 예. 그 마을이 더 발전되고 멋진 섬으로 되어서 관광지로 활성화가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그러려면 또 교통편이 좀 편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오면은 네. 교통은 더 편해지지 않을까. 가령 네. 여객선 운항 횟수도 네. 더 늘어나면서 그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시간대로 많이 네. 변경되고 더 증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네. 뭐 지금은 아직도 뭐 계획 중에 있겠지만은 주변 섬들이 다리를 놓고 있으니까 네. 아마 우리 마을 섬들도 머지않아 다리를 놓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도 많이 하고 또 시인님이 추진하는 마을도 더 잘 사는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인님 매미 소리가 정말 정겹게 들려요. 그렇죠? 네, 역시 여름이라 네. 합창 소리 같이 아주 좋네요. 그러면 시인님께서 그림이 물든 산책길이라는 시집을 내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 시집에서 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예. 혹시 시청자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시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고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네. 그 시 속에 보면은 네. 가을 낙엽이 떨어질 때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데 남이 아파하고 네. 또 어떤 고통 중에 있을 때 네. 그것을 그 사람들의 고통으로만 보지 않고 그것을 자기 고통처럼 자기 아픔처럼 안고 있는 그 모습이 네.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네. 쓴 시가 고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시를 썼습니다. 그래요? 그럼 고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희생하는 마음이 그리고 대상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예, 그렇죠. 대상은 앞전에 시를 쓸 때는 그 대상이 있었죠. 예, 네, 그 네. 모습을 보고 썼으니까. 그게 희생하는 마음, 예. 봉사하는 마음을 보고. 예. 네. 그러셨구나. 제목이 뭐라 그랬죠? 고운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운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청자분들께 시인님의 멋진 육성으로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운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 박근철. 낙엽이 떨어질 때 눈물 짓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눈물 닦인 소매자락 사이
아름다운 눈망울에 가을이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남을 위해 아파할 줄 아는 가슴, 더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의 눈물은 내 가슴에 사랑의 강을 크게 하였습니다. 순수했던 당신은 기억될 것입니다. 다른 가을이 와도, 늙은 가을이 와도, 홍조빛의 맑은 마음, 아름다움을 간직한 사랑, 아침 해처럼 따뜻이 비쳐들어 차가운 바람에도 식지 않을 사랑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시인님 낭송 참 멋지게 잘 들었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시를 쓰시고 이렇게 낭송도 즐기시는 편인가요? 우리 낭송가님들 낭송을 듣고 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사실은 네. 제가 쓰고 제가 낭송해보고 또 녹음도 해갖고 들어보고 뭐 이렇게 조금씩 해봤습니다. 아, 집에서 그렇게 즐겨 하시는 편이에요? 뭐 즐겨 밥 먹는 것처럼 즐겨 하지는 않는데 네. 가끔씩 시간이 좀 날 때 네. 그것도 혼자 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영상도 네. 좀 배경도 깔아놓고 음악도 좀 찾아와서 거기에 맞는 음악을 깔아야 되니까 네. 좀 힘들어서 많이는 안 해보고 딱 2번 해봤어요. 아, 여기 영상 편집까지 다 해보셨어요? 예. 그래서 완성해서 뭐 이렇게 어디에 올리셨나요? 그렇지는 않고 네. 그냥 음악 배경하고 네. 이제 영상은 그냥 사진으로 해갖고 찍은 자연을 찍은 걸로 해가지고 카페에 몇 군데 올린 적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앞으로 좀 낭송을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시인의 이렇게 그리움이 물든 산책길, 이 시집에 대해서 좀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림이 물든 산책길은 네. 제목처럼 사람에 대한 그림을 쓰고 있는 시집입니다. 네. 우리가 사는 이 모습에서는 여러 가지 그 그리움이 있잖아요. 네. 근데 밤을 설치기도 하고 또 아파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해산의 고통처럼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는가 하면은 네. 해산을 한 후에 아이를 품에 안는 엄마의 심정처럼 아주 흥분되고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마 우리 삶 속에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리움은 아마 연인에 대한 그리움이 네. 잠도 못 자게 하고 또 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그리움이 물든 산책길, 사람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서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했던 것들, 상처도 받고 또 용서도 구하고 미워도 했다가 그리워도 했다가 그런 내용들로 아마 이 1, 2편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 시집을 보면 시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던데요. 네. 1부는 그리움이 물든 산책길, 또 2부는 노래가 되어진 그리움. 여기서는 연인과 사랑, 지금 말씀하신 그 그리움들이 굉장히 많이 담아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네. 또 3부에서는 이제 시인님께서 걸어온 인생 삶에 대한 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죠? 삶이 물든 길.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시인님이 지금 살고 계신 그 계도에 대해서 뭐 계도를 아시나요?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면서. 뭐 못된 심술쟁이 바람, 뭐 꽃샘추위. 지금 그래서 이게 내가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시로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은 상당히 이 부분은 내 인생 걸어온 것을 담으면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교훈을 담고 싶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소기의 경을 익히다 이렇게 1부, 1편, 2편으로 이렇게 나눠서 해놨는데
우리가 그 살면서도 꼭 다 사랑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교훈되는 것들도 네. 또 내 삶을 통해서 드러냄으로써 내 삶을 드러냄으로써 또 읽는 독자분들한테 또 나와 같이 깨달을 수 있었지 않을까. 네. 나와 같은 삶에서도 또 힘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적어봤던 시들도 몇 편 있습니다. 네. 근데 시인님이 살고 있는 곳이 참 좋은 곳이라든지 이 시들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심상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 중에서도 또 사랑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이렇게 시를 쓰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시를 쓰게 된 계기는 네. 아마 제가 좀 젊었을 때 네. 총각대라고 해야 아마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집사람을 만나면서 연애편 우리 쓰잖아요. 네. 그 집 밑에 가고 창문을 열어다오 하는 식으로 이 연애편지를 쓰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글을 써왔죠. 그래서 결혼하면서 집사람한테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네. 시 집부를 하나 그 노트에 수기로 적어서 네. 집사람한테 줬었는데 그래요? 살아오면서 이렇게 네.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거 어땠어? 하고 물어보니까 네. 몰라, 도저히 몰라. 결국 잊어버리고 말았는데 참 그때는 허망하더라고요. 내가 저런 사람을 위해서 시를 썼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네. 그래도 그 시를 쓰게 된 동기는 충분히 아내가 좋았다. 또 그 시골의 환경이 네. 나를 그렇게 만들어줬고 이끌어줬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는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없어서 네. 늘 외로움을 글로 표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 이 책에 기록된 내용들이 보면은 다 그리움이 많이 관계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청혼을 시집으로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제가 자필로 써서. 그러면 지금 사모님이 보고 계실 건데 그 사모님한테 한 말씀 해주셔야죠. 나를 믿고 따라와준 당신한테 늘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평생이 지금처럼 내가 글을 쓸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것도 또는 이렇게 시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책을 내는 것도 모두 다 어찌 보면 당신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보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참 사모님이 마음 뿌듯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그게 써준 시인님께서 데이트할 때 그거 써주신 걸 아마 찾고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발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썼던 시들이 혹시 시집에도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제 그때는 그 노트에 딱 단일본으로 해서 적었던 내용들인데 그것을 이제 잊어버렸으니 사실 저도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참 감성이 굉장히 풍부하신 시인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인님이 되셔서 시집도 출간하시고 또 창작 활동도 열심히 하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에, 더 젊었을 때에, 지금도 젊다고 생각하지만은 더 어리고 젊었을 때에 다가온 시골의 모습들, 그리고 또 감성이 한 풍부할 때에 연애하던 그런 시절들,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수많은 어려움, 고통 이런 것을 같이 헤쳐나가고 또 그런 부분을 이겨냈던 부분들이 아마 시로 만들어지고 또 시인으로 이끌어지는 과정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당시 그때는 다 힘든 시기고 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좀 막막했던 시기지만은
지금 와서 뒤를 돌아보면은 오히려 감사하죠. 그래서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되고, 오늘의 시인 박근철이 있게 된 네.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면은 혹시 시집을 출간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이 있나요? 네, 글쎄요.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은 주변이 아닐 거예요. 아마 저 자신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집을 내기 전에는 등단 시인으로 돼 있을 때나 또 아니면 등단 되기 전에는 글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지만은 책임이 지금과 같이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 달라진 부분은 시인이라는 이름에 대한문인협회 그 협회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행동과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더 조심스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라진 부분이라면 제 자신과 행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공인으로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이제 누가 되지 않게끔 해야겠다는가. 가령 저희가 알고 있는 박근철이가 시인인데 이렇게 참 행동을 했더라. 근데 그 행동이 번이 되거나 아니면 남한테 누가 되거나 피해가 된다면은 그 시인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더 나를 잘 아는 사람 같으면 대한민국의 그 시인인데 이렇게 인격이라든지 뭐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한다면 결국 내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협회나 시인의 이름에 누가 될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사실은 말을 하게 돼서 책을 내기 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지고 그래서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제 마음, 제 행동이지 않을까 싶어요. 더 책임 있는 시인님이 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시인님께서 조금 전에 좀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러면 혹시 시인이라는 이름을 딱 달고 나서 에피소드나 기억될 만한 이야기가 있나요? 그 한날은 제가 집에 있는데 집사람 친구분들이 이렇게 한 대여섯 명 왔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또 제 여동생이 와 있었어요. 근데 이야기 가운데 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집사람이 우리 남편 등단됐고 시집을 냈다. 시인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방향이 시에 대한 부분 그랬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옆에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계속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말할 때마다 옆에 있는 동생이 우리 아빠 시이니까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또 뭐 말을 하면은 우리 아빠 시이니까 또 저렇게 표현하구나. 이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그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여동생은 그 눈치도 없이 시이니까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시이니까 말을 또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갑자기 멍해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깔깔깔하게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시인이란 말을 참 저도 좋아해요. 제 스스로가 시인이고 싶고 시인이란 말을 참 좋아는 하는데 그 여동생이 하는 말들 속에 계속 시이니까 저렇게 표현하거나 시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하니까 그 말이 얼마나 우습고 힘들었던지 그렇게 한번 크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빠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그때 시인님께서 멋진 말씀들을 많이 하셨나 보죠. 그러니까 시인이니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저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냥 말을 했을 뿐인데 이제 그분들이 아마 어찌 보면 색감정을 끼고 본다 봐요. 시인이니까 저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인도 뭐 평상시는 그 시어들을 별로 많이 안 쓰잖아요. 그렇죠. 소통할 때는. 근데 여동생이 있다가 계속 시인이니까 그 말이 얼마나 우스웠던지. 참.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서 간혹 웃기도 합니다.
저도 시인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이 참 그림으로 그려져서 정말 유쾌한 것 같아요. 그 순간들이 같이 동참했던 기분이 드네요. 그러면 이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도 또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의 그래도 대표자가 시인이라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또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좀 노인분들한테 시도 들려주시고 이렇게 가끔 제가 작년에 몇 년 전에 시인 등단 되기 전에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이정으로서. 왜 그러냐면은 여름에는 다 더우니까 쉬잖아요. 나무 그늘 밑에나 전장이나 이렇게 쉬고 있는데 12시쯤 돼서 그 시를 낭송을 해주려 했었어요. 방송을 또 마을 방송을 통해서. 점심 때요? 이게 시 읽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아니 그 글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시를 그 시간에 낭송을 해주고 책을 한 권을 갖다 놓고 읽어주고 부분 읽어주면서 이렇게 하려 했었는데 결국은 쉽지 않아서 안 하기는 처음부터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올 2015년 그 5월 9일 날이 그 우리 마을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했습니다. 연년이 우리는 이제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5월 8일 날을 못을 박아놓고 행사를 계속 해왔었는데, 올해는 5월 9일 날 했었어요. 그날이 토요일이라, 그냥 위에 바깥에 있는 향후 회원들도 들어오고 해야 되니까, 8일 날 했었는데, 거기에 우리 지역 향후 회원들이 시인이란 것을 아니까, 시를 하나, 글을 하나 써서, 보내주면, 프랑카드를 해갖고 같이 붙이겠다 하고, 보내줬는데 글이 써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붙여놓으니까 마을 어르신들이 좋다. 그러면서 찬찬히 그 어두운 시력으로 찬찬히 읽어보는 거 볼 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다른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내 지역의 분들이 읽어주고 내 마을에 있는 분들이 읽어주니까 또 그 감동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뻐하고 제가 감동받았던 때가 아마 그때였잖나 올해요? 싶어요. 올해. 올해 메르스 여파 때문에 참 힘든 일도 많았는데 좀 아름다운 동네네요. 그렇죠. 저희 마을에는 이제 섬이다 보니까 이 메르스가 섬에는 못 건너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방송을 듣고 참 위기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지만은 저희 마을에는 섬이다 보는 특성 때문에 메르스가 안 와서 오히려 모든 모임들 다 취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뜨뜻하게 보냈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서 마을 방송을 통해서 최대한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방송도 했고요. 그리고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퍼진다는 이런 어떤 내용이 들을 때 크게 아프지 않는 한은 병원도 조금 자제하라. 그런 방송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또 그런 내용들을 잘 따라줘요. 그래서 우리 여수 지역도 거의 메르스가 있긴 있었는데 크게 번지지도 않고 확진자도 나타나지 않고 그랬으니까 저희 마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시인님을 보면은요, 글 짓기도 열심히 하시지만 또한 대한문협의 행사에도 늘 빠지지 않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섬에 계시는데 참 오시는 과정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열심히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소속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2014년도에 우리 협회에서 그 전국 낭송대회를 신앙송대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거기에 접수를 해놓고 다 이제 그 시를 암송해놓고 기다리고 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가야 되는 시기에 태풍이 와가지고 그 낭송대회를 못 나왔어요. 그래서 참 그때 너무 아쉽다 하다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게 협회 행사에 한번 오려면은 사실은 쉬운 거임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 협회 회원님들께서는 그냥 당일 왔다 당일 갈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2박 3일이 걸립니다. 협회에 한번 나오려면은 하루 전에 그 섬에서 나왔다가 또 시내에서 하룻밤 자고 협회 행사에 와서 또 그날 섬에 못 들어가고 다시 시내에서 한 번 더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박 3일이 걸리는데 시인님 같이 그런 열정이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행사도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고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이번에 또 순우리말 글짓기가 있잖아요. 예. 거기도 당연히 참여하시죠? 예, 하여간 열심히 참여를 해야죠. 그래서 네.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올리지는 않는데. 네. 글은 써놓고 이제 8월달 되기 전에 올려야죠. 그럼 앞으로 이렇게 시인님께서 문화 활동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하고 싶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어차피 이제 시인의 이름을 올려놓고 또 협회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네. 2016년도에는 책을 하나 더 좀 출간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글을 쓰고 있어요. 이제 그 글을 이제 조금 이제 그림이라든가 사랑에서 벗어난 네. 우리 사회에 대한 부분을 사실 쓰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중에서도 도리에 관련된 부분, 네. 예, 그런 부분을 틀을 잡아서 쓰려고 이렇게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서적들도 많이 나오고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와서 또 학교에서도 잘 가르치지만은 네. 좀 인간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야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도리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우리 예의라든가 인간적인 모습을 찾고 싶어서 그런 내용으로 글을 한번 써봐야겠다. 지금 그런 뼈대를 만들어 놓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분야도 다른 계획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시인들이 그 협회에서 어떤 행사를 인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네. 그냥 그 등단만 되고 그냥 또 쉬어버리는 시인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협회도 제가 여수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협회도 이렇게 서로 소식을 받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문인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시인들께서는 참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은 자기의 어떤 계획이 없어도 협회에서 하는 그 행사만 잘 따라가도 나름대로 자기의 발전이라든가 시를 쓸 수 있는 동기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협회 행사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 두 번째 계획이라면 계획입니다. 그럼 2016년도에 제2집 시집 출간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협회 행사에 빠지지 않고 날씨가 맞춰준다면 그쵸? 계속 나올 수 있는 게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또 시인님과 함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막 구수한 이장님의 포스도 느껴지면서 또 감성이 굉장히 풍부하시고 되게 잔잔하시면서 말씀을 주근주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참 편안한 시간이었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는데 시인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뭐 여기 나왔으니까 또 시집을 제가 그림이 물든 산책길이라는 제목을 썼으니까요. 오늘 우리 협회의 우리 진행자님하고 같이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산책길에 걷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또 경쾌한 걸음으로 이렇게 여유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시인님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인사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TV 시청자분들이나 또 우리 시민들 마음속에 계속 시인의 길을 갈 수 있는 시들이 누구의 시가 됐든지 간에 시가 살아있다면 그 시인은 평생을 시인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트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누구의 글이 됐든지 그 마음속에 자기를 견인해 줄 수 있는 시라든지 글이 있다면은 그 사람 마음은 늘 따뜻하고 좌절하는 것 없고 계속 일어서서 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한테 맞는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런 글들, 시들 하나쯤은 마음속에 두고 평생 자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트TV 시청자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가정이 두루 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TV 명인명실을 찾아서 진행을 맡은 박영애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